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정유일주편 형살의 작용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욕심이 필요합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성과로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행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재물, 이성,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그 욕심에 갇혀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스로 형을 받는 형살을 가진 사주인데요. 사주상의 형살의 작용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살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주풀이를 살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어떤 역학자들, 저는 역학자로 별로 보지 않는데 이 살을 가지고 사주풀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행의 어떤 구조, 오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구조들을 보지 않고 살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살로만 이렇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살로만 보는 사람들을 그냥 저는 점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고요. 사주, 명리, 학자입니다. 철저하게 오행 구조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오행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할 때 저는 살을 마지막으로 봐서 요거를 증명을 하는 그런 사주 명리 학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임상을 거쳐봤는데 이 살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의 이론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위주로, 오행 위주로만 보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형살은 중요한 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살에는 삼형살, 그리고 상형살, 그리고 자형살이 있습니다. 형살이 있다고 해서 그 사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형살이 어떻게 잡혀있냐에 따라서 길신으로 잡혀 있으면은 남에게 형을 주는 걸 직업으로 하는 군인, 경찰, 그 다음에 뭐 판사, 검사도 되겠죠. 그리고 형을 가하면 피를 보죠. 그 피를 보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형살이 길신으로 잡혀 있으면은 군인, 경찰, 판사, 검사, 의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형살이 나쁘게 잡혀 있을 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주가 나쁘게 잡혔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삼형살이 있고요. 첫 번째로 삼형살을 보겠습니다. 삼형살은 인사신, 지지에 인사신, 축술미가 있으면은 흉신으로 잡혀 있으면은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사주 이론에서는 삼형살을 지세지형, 인사신을 지세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세지형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서 형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축술미는 무은지형,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몰라서 형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맞춰보면은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삼형살이나 상형살이나 자형살이나 큰 의미가 없고요. 사주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형살이 있습니다. 자묘형살이라고 그러고요.
이 자묘형살은 사주 이론에서 무례지형, 예의가 없고 포악해서 형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임상에서 맞춰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형살, 삼형살, 인사신, 축술미, 자묘형살 이렇게 다 같이 보고요. 자형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형살도 사주학 이론에서 보면은 스스로 형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형을 받는다. 바꿔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꾀를 쓰다가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형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에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지지에 진, 오, 유, 해가 나란히 있으면은 자형살이 성립됩니다. 물론 이게 흉신으로 잡혀 있을 때 자형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형살, 상형살, 자형살 이 종류를 알아두시고요. 요 세 개가 사실상 같은 작용을 한다. 사주 이론에는 뭐 따로 나와 있지만 요것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모두 형살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남성이고요. 병신년, 경인월, 기사일, 임신시생입니다. 일간이 기토죠. 기사일주고요. 기토인데 한번 사주의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오행, 같은 흑이죠. 흑이 있나요? 흑이 사주 원국에는 없고 지장간에 무토가 모두 있네요. 그래도 내 세력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나를 돕는 오행 보겠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 흑을 돕는 오행은 불이죠. 불. 연간에 병화, 일지에 사화가 있습니다. 내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내 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요렇게 내 세력이죠. 흑을 돕는 오행들. 같은 흑은 본인밖에 없고요. 일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지의 사화, 연간의 병화 정도 있습니다. 자기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남의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임수, 시지의 신금, 월간의 경금, 월지의 임모, 그 다음에 연지의 신금이 있네요. 쇠기운이 강한 것 같아요. 쇠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쇠기운이 상당히 강하고요. 요 쇠기운들로 인해서 이 물기운도 또 강해졌네요. 그래서 쇠, 그 다음에 물, 뭐 이렇게 세력들이 강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요 쇠기운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 쇠기운, 여기 쇠기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우선은 연지의 신금을 볼까요? 연지의 신금. 연지의 신금은 월간의 경금과 합쳐서 큰 세력이 됐죠. 큰 쇠기운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신금이 월지의 임목을 충하네요. 충을 합니다. 인신충이 일어났습니다. 인신충. 그래서 나무 기운이 사실상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나무 기운이 아웃이 되니까 나무 기운의 도움을 받는 요 사화, 병화, 요 병화와 사화들의 힘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특히 일지의 사화는 요 나무의 힘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요 임목이 아웃되면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화는 요 시간에 임수가 있죠. 이게 물기운이 강하거든요. 왜냐? 요 신금,
시지의 신금이 이 물기운을 생해주네요. 이 수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물론 쇠기운은 당연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 사화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기운으로 그냥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화는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 이 시지의 신금, 이 시지의 신금에게 합을 청합니다. 이 시지의 신금에 합을 청합니다. 합. 지금 이 지지를 보면은 사신합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신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지의 신금도 생각을 해보겠죠. 요 사화와 합쳐져서 물이 되면 어떨까? 그런데 요 시간에 보면 임수가 있습니다. 물이죠? 이 큰 물이에요. 이 시간에 임수가 있으니까 시지의 신금도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신합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사신합을 합니다. 사신합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일간 기토는 원래는 이 사화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화의 생을 못 받게 됐어요. 불기운이 약해졌어요. 화기운이 약해졌죠. 그래서 인성을 잃었습니다. 인성이 약해졌어요. 인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는 오행, 이 수기운은 상당히 강해졌죠. 수기운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화기운은 약해졌죠. 그러면 인성이 힘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재성의 힘은 강해졌거든요. 요 일간의 힘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 일간의 힘이 떨어졌죠. 왜 그러냐면은 화기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수기운이 많아지면은 이 재물과 관련해서 손재를 많이 입게 되죠. 이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떨어지면서 손재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이 사화가 인성인데 이 인성은 문서운을 얘기하죠. 이 문서운이 떨어지죠. 그리고 요 월지의 임목이 아웃이 됐죠. 요 신금의 충을 받아서 관성이거든요. 관성의 힘 떨어지죠. 그래서 요 삼형살이죠. 인사신 삼형살. 이 삼형살 좋게 놓였을까요? 나쁘게 놓였을까요? 길신일까요? 흉신일까요? 흉신으로 놓인 거죠.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쁠까요? 요 임목의 힘이 상당히 떨어졌죠? 떨어져서 요 관성의 힘이 떨어지면 관제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일을 그르쳐서 관청에 어떤 조사를 받고 관청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는 그런 관제수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성, 문서운이죠. 이 문서운과 관련해서 뭐 사기라든가 그 다음에 문서의 어떤 세부적인 계약 내용 같은 거를 잘 챙기지 않고서 실수할 가능성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수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죠. 수기운, 재성이죠. 손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손재, 문서운, 그 다음에 관제수로 인해서 어떤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남성이고요. 을미년, 김효월, 무자일, 정사시생입니다.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 같은 흙 찾아볼까요? 월간에 기토, 연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흙기운의 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흙을 돕는 오행, 불기운이죠. 불기운, 시주가 다 불기운입니다.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강사주네요. 상당히 강사주입니다. 아까 봤던 사주는 되게 약사주였는데 이번에는 강사주입니다. 남의 편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편, 일지의 자수, 월지의 묘목, 연간에 을목이 있네요. 요 자수를 볼게요. 일지의 자수를 보면 이 자수는 나무 기운을 생하죠. 나무 기운이 힘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요 묘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묘목은 작은 나무거든요. 여기 보면 흑기운의 세력이 상당히 셉니다. 강사주라고 그랬죠. 원래는 나무가 흑기운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무는 요 미토에 있는 지장간 정화를 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정화는 이 흑기운을 생하게 돼서 사실상 이 묘목은 흑기운에 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토의 지장간 정화에 생을 하게 되죠. 이 을목도 마찬가지죠. 이 을목도 이 흑들에게 대적을 할 수 없으니까 요 정화를 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을목도 사실상 흑기운에 다 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죠.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거의 최강 사주가 되었습니다. 최강 사주가 보면은 화기운, 우선 흑기운이 제일 강하겠죠. 흑기운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화기운이 강하겠죠. 화기운이 그 다음으로 강하겠죠. 그렇게 강한데 문제는 이 일지 자수를 보면은 이 자수의 물이 거의 다 말라버렸습니다. 거의 다 말라버렸어요. 이 자수에 힘이 없습니다. 사주가 상당히 조열하죠. 상당히 온도계로 꼽아보면은 상당히 조열합니다. 물기운이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요게 되게 좋은 작용을 하는 건데 조우작용을 하는 건데 조우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기운의 세력이 너무 적거든요. 불기운에 말리고 나무기운에 힘 뺏기고 그래서 이 자수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자무 형살이 걸려 있네요. 이 물기운의 힘 약하고 요 묘목은 흉한 흑기운을 생하거든요. 이 묘목은 안 좋은 놈이죠. 그래서 자묘 형살이 성립합니다. 어떻게 성립하냐? 이게 재성이죠. 그리고 이 묘목은 관성이고요. 관재수 조심해야 되고요. 관재수 조심하고 이게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죠. 남자면은 재성이면은 재물복, 그 다음에 처복 없을 가능성이 높죠. 자칫하면 재물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혼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재,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관재수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살을 볼 때는 그 형살이 좋게 잡혔는지 나쁘게 잡혔는지 봐야 하는데 이 사주 팔자가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쁜지를 정확하게 뜯어볼 줄 알아야 이 형살이 제대로 잡혔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정화죠. 정화는 촛불이죠. 형광등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불을 얘기합니다. 음기운입니다. 불은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심장, 소장, 혈관질환, 안과질환을 의미합니다. 계절로는 여름, 시간으로는 낮, 온도로는 뜨거움, 맛으로는 쓴맛, 색깔로는 적색, 방향으로는 남쪽, 현침살을 의미하죠. 정유일주의 지지는 유금입니다. 유금은 작은 새 조각, 그리고 음기운이죠. 그 다음에 띠동물로는 닭, 그리고 도화살을 의미합니다. 정유일주는 육친적으로 이 유금은 화극금이죠. 화극금의 어떤 관계고요. 유금은 재성에 해당합니다. 정유일주는 둘 다 음기운이죠. 정화도 음기운이고 유금도 음기운이죠. 어떤 음기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예리함, 그 다음에 감각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일주들이 보면 순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주도 뛰어나고요. 이 유금이 도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재주가 많고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서도 정유일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음기운이기 때문에 하나에 빠지면은 그거에 몰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유일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입니다. 개미년, 신유월, 정유일, 을사시생이네요. 개미년이면은 43년생이죠. 43년생.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7세죠. 77세, 43년생입니다. 일주가 정유일주입니다. 정유일주고요. 일간이 정화죠. 내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편 시지에 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운이 있나요? 연지 미토 안에 뭐 정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나무 기운을 볼까요? 목 기운을 보면은 시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시간의 을목. 사주 세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강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요렇게가 내 세력이네요. 그럼 남의 세력을 보겠습니다. 남의 세력, 월간의 신금, 연간의 개수, 연지의 미토, 월지의 유금, 일지의 유금이 있습니다. 쇠 세력이 상당히 강하죠? 쇠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연지의 미토가 쇠 세력을 돕네요. 토생금을 하네요. 토생금. 그럼 사실상 쇠 세력이 요렇게 사실상 쇠 세력입니다. 이 흑기운이 이 쇠기운으로 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 쇠기운은 요 연간의 개수를 돕네요. 그럼 제일 센 세력이 쇠기운 쇠 세력 높고요. 그 다음에 수기운 세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정화일간은 약사주가 되죠. 요 시간의 을목이 용신이 되네요. 요 을목이 없었으면은 아주 최약사주가 될 뻔했는데 그나마 용신으로 요 을목이 있으면서 좋게 됐습니다. 이 사화도 원래는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사화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화는 옆에 이제 유금들이 있죠. 유금들이 있습니다. 신금도 있고요. 쇠 세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랬죠. 쇠 세력이 강하니까 이 사화가 원래는 일간의 어떤 비겁으로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사화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 이 쇠기운이 세기 때문에, 이 쇠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 쇠기운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화 안에 이 경금이 있거든요. 사화 안에 경금. 원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화에는 요 병화가 봉기죠. 이 병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화는 사화 안에 있는 이 경금, 이 경금으로 이제 변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쇠 세력으로 요게 배신을 합니다. 이 경금의 어떤 성질을 가지면서. 그래서 요 정화는 힘을 잃게 되죠. 이 정화는 힘을 잃게 됐는데, 그나마 이 을목이 도와줘서 있지만, 이 사화가 이 사유금이 되면서, 이 사화가 배신을 하면서 요 쇠기운으로 바뀌었죠. 이 쇠기운으로 바뀌면서 사주가 약사주가 됩니다. 거의 신약사주죠. 원래 약사주 정도 됐는데 약사주였는데 신약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 사화가 원래는 불기운으로 남아야 되는데 왜 쇠기운으로 바뀌었을까요? 이 쇠 세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쇠기운으로 바뀐 거죠. 그 쇠기운이 강하게 된 이유가 요 일지의 유금, 월지의 유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쇠기운은 흉신일까요? 길신일까요? 흉신이죠. 그럼 유유 자영살이 성립하게 됩니다. 요 유유자영살은 재성이죠. 재성. 거의 제다 신약사주가 됩니다. 제다 신약사주는 투기성 재테크나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7세 노인뿐이고요.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30대, 40대, 50대까지 도박을 하신 분이에요. 도박을 크게 하셔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오신 분입니다. 도박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요 일지의 유금, 월지의 유금이 이게 도화살이거든요. 도화살은 어떤 기술, 기능을 얘기하죠. 이게 좋게 잡혔을 때, 길신으로 잡혔을 때, 흉신으로 잡히면은 주색 잡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도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유일주가 하나에 빠지면은 거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모두 음기운입니다. 음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 음기운이에요. 요 사주 8자 중에 요 시지 사화를 빼고는 다 음기운이죠. 음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 몰두가 뛰어납니다. 하나에 몰두하면은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분이 음기운 강하고요. 강하고 도화의 힘, 도화성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도화성이 강하면은 뭐 연구, 기술 이쪽으로
만약에 몰두를 했으면 크게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제다 신약이죠. 제다 신약에 제가 상당히 많죠. 여기 재성, 여기 재성, 여기 재성. 요 사화도 요 쇠기운으로 하면서 재성입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사주면은 그 투기성 재테크나 그 다음에 사업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가서 도박을 하셔서 교도소를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유일주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좀 내용이 좀 오늘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강의를 계속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강의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로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다 보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